이민영 선생님, 예, 성준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항공창 선생님도 오셨네요. 아우, 많이 오셨습니다. 6분이 오셨습니다. 김인영 선생님도 오셨고, 예. 네, 지금 9시가 되었는데요. 김일봉 원장님 시작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할까요? 예,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간의 악성 종양과 초음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리버 매스 클래시피케이션과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말리그넌트 리버 매스, 그리고 서머리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리버 매스 클래시피케이션과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리버 매스는 크게 비나인 매스와 말리그넌트 매스로 나눌 수 있고, 비나인 매스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틱 시스트, 헤만지오마, FNH 등이 있고, 말리그넌트 매스에는 팍토셀룰러 칼시노마, 콜란지오 칼시노마,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 세 가지인 말리그넌트 매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매스 체크 포인트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버 매스를 확인해야 할 항목은 많지만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종괴 형태, 내부 에코, 후방 에코, 임상 정보, 기타 순서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괴 형태에서는 보통 크기, 종괴의 크기, 개수, 모양,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에코는 이제 고에코인지 저에코인지, 혼합 에코인지, 무에코인지, 달무리 사인 같은 것들이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후방 에코에서는 후방 음영이 증가되어 있느냐 감소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정보에서는 우리가 통증이나 발열, 체중 감소, 특히 중요한 것은 만성 간질환의 여부입니다. 기타에서는 이제 동반될 수 있는 사인의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콜란지오 칼시노마에서 바일 덕트 딜라테이션 같은 바일 덕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리그넌트 리버 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인 HCC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C의 종괴 형태는 보통 원형이거나 탕원형처럼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경계는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에코는 이제 HCC 같은 경우에서는 크기에 따라 좀 다양한데, 크기가 2cm 이하로 작은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저에코를 보이고, 3에서 5cm 정도 되는 크기의 HCC는 모자이크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있었는데요. 5cm 이상일 때는 더욱 불균일한 에코 형태로 좀 보이게 되고, 경계는 페리페랄 할로를 보일 수 있고 모자이크 패턴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패턴은 메스의 내부가 네크로시스라든지 파이브로시스, 헤멀리지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듈인 노듈 형태나 튜머인 튜머 형태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후방 에코에서는 일부에서 좀 에코가 증가되게 되고, 임상 정보에서 중요한 것은 만성 간질환 등의 여부입니다. HPV, HCV, LC 등의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는 포탈 베인 튜머 스롬보시스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간 표면으로 돌출상이 된 펌프 사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세포암을 형태에 따라 좀 분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HCC는 형태에 따라서 결절형, 괴상형, 미만형, 소간세포암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결절형인 노듈러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전이성 간암이라든지 혈관종, 낭종 같은 것들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초음파에서는 이제 결절형 같은 경우는 페리페랄 할로, 링 사인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종양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저에코의 띠 형태를 보이는 걸로 한국말로는 달무리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종양 주위를 둘러싸는 파이브러스 캡슐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모자이크 패턴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내부가 모자이크 말 그대로 모양을 띠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크로시스라든지 튜머인 튜머 형태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화가 다른 간 암세포가 얇은 섬유와 경막에 의해서 구분되면서 모자이크 패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HCC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테랄 섀도우가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측방 음영이라고 하고, 측방 음영은 역시 페리페라 할로처럼 종양 주위를 싸는 파이버스 캡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어코스틱 이벤스먼트는 이제 후방인데, 이것도 증가되어서 보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메스 이펙트 자체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펌프 사인은 낙타공 징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HCC가 자라면서 컨투어하게 벌징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괴상형인 메스 타입의 HCC는 이제 크기가 크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로 전이성 간암이나 농양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주위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 피막이 없어지고 그 주위 조직으로 HCC가 파고 들어가면서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만형이라고 부르는 디퓨즈 인필트레티브 타입의 HCC는 크기가 1cm 이하의 수많은 결절로 이루어진 형태로 역시 전이성 간암을 좀 감별해야 될 수 있고, 이것은 경계가 좀 불분명한 오에코 영역일 수 있고 종양혈전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간세포암 스몰 HCC는 2cm 형태보다 좀 작은 간세포암 형태고, 저에코나 이제 오에코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분화도가 좋은 소간세포암은 저에코인 경우가 70%라고 하고, 지방 변성을 동반하는 고분화형 간세포암은 고에코인 경우가 30%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듈러 타입의 HCC 소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프트 롭의 롱지터디널 뷰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 2에 라운드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메스 이제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저에코 형태의 페리페라 할로가 보이고 있고, 내부는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게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테랄 섀도우는 보이지 않고, 펌프 사이드는 지금은 없는 소견입니다. 62세 남자 알콜릭 LC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음파에서 보시면 레프트 롭에서 쥐리 이제 앞인 세그먼트 5 구역에 여기 보시면 웰 디파인드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는 좀 얼룩덜룩하게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있고, 페리페랄 할로가 이렇게 저에코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테랄 섀도우가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고, 포스트 어코스틱 이제 이네스먼트 라테랄 섀도우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포스트
어코스틱 이넨스먼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CT를 찍었고요. CT에서는 역시 세그먼트 5에 3 곱하기 2cm 정도 되는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메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테리알 페이지고 메스는 조형 증강되고 있어서 하이포 에코익한 형태의 노듈러 타입의 HCC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71세 여자 HBV 환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라이트 돔에 1.4cm 정도 되는 크기의 하이퍼 에코익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페리페랄 할로우나 모자이크 패턴이나 라테랄 섀도우나 포스테리어 어코스틱 인핸스먼트는 모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 MRI를 촬영했고 딜레이드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워시아웃 되는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퍼 에코익한 노듈러 타입의 HCC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케이스는 초음파 소견에서 HCC를 시사하는 명확한 소견은 없었지만 크로닉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B 환자에서 새롭게 보이는 메스가 있어서 이제 MRI까지 촬영했던 경우입니다. HPV나 LC 같은 HCC의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초음파를 봤을 때 새로운 메스가 보인다면 간암에 합당한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간암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5세 남자 LC입니다. 레프트 롭 라테랄 세그먼트에 2.5cm 정도 되는 크기의 라운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페리페랄 할로우가 보이고 있고 내부는 약간 얼룩덜룩하게 해서 모자이크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CT입니다. CT를 찍었고 왼쪽에 이제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CT는 메스가 조형 증강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딜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워시아웃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이퍼 약간 에코익하면서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는 노듈러 타입의 HCC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81세 여자 HCV LC입니다. 리버의 라이트 롭에 12 곱하기 13cm 정도 되는 휴즈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로뷸레이팅 컨투어를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내부 에코는 에코 데너시티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역시 하이퍼 에코익합니다. 우리가 도플러 검사를 했고 도플러 검사에서는 내부로 하이퍼 바스큘라한 양상이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CT를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휴즈 헤테로제너스 이넨싱 메스가 보이고 있고 내부에 이제 어테뉴에이션은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네크로시스가 동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시브 타입의 HC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8세 남자 HBV LC입니다. 레프트 롭에 마진이 전반적으로 좀 이레귤러하고 전체적으로 거친 에코 제네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간 실질에 어떤 메스라고 명확하게 부를 만한 메스 이펙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AFP가 250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 리터로 증가해서 CT를 촬영했습니다. CT에서는 이제 레프트 롭 라테랄 세그먼트에 약 4cm 정도 되는 가량의 로우 어테뉴에이션 메스가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테리얼 페이지에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형 증강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좀 촬영했습니다. MRI고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레프트 롭 전체가 이넨싱 되고 있고 딜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와시아웃이 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디퓨즈 인필트레이티브 타입의 HCC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만약에 간엽 전체가 이 환자처럼 종양이라면 초음파 내에서 간엽 내 종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70세 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GB 근처에 세그먼트 5에서 한 1.5cm 정도의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는 슬라이틀리하게 하이포 에코익한데 주변으로 페리페라 할로우가 보이고 있고 주변과 잘 구별되고 있는 메스입니다. CT를 찍었고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인행식되는 메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몰 HCC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자이크 패턴과 포탈베인 튜머 스럼보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패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메스 내부가 모자이크 형태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음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룩덜룩하게 좀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모자이크 패턴에 대한 모식도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부분적 이제 내부 튜머의 내부가 부분적으로 보에코 형태의 이제 모자이크 형태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화가 다른 간암 세포가 이렇게 얇은 섬유와 격벽에 의해서 내부가 이제 구분이 되면서 모자이크 모양이 발생하는데 이런 모자이크 패턴이 전형적인 HCC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탈베인 튜머 스럼보시스는 포탈베인 내부에 스럼보시스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시면 포탈베인 내부에 이렇게 고에코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고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류 방향을 확인하면 98%의 음성 예측률로 문맥혈전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탈베인 스럼보시스의 모식도는 이렇게 돼 있고 포탈베인 내에 이런 스럼보시스가 이렇게 차서 이제 초음파에서는 고에코의 소견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테랄 섀도우와 홈프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테랄 섀도우는 우리가 페리페라 할로처럼 종양주위를 쌓는 파이브로스 캡슐 때문에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모식도를 보시면 모식도에서 보듯이 초음파 빔이 이렇게 종양주위를 다른 초음파 빔의 성분이 다른 어떤 이제 둥근 표면의 내지를 통과할 때 이렇게 굴절이 되거나 아니면 굴절된 빔이 약해지면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면서 라테랄 섀도우 측방 음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험프 사인입니다. HCC가 자라면서 컨투어 벌징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초음파에서는 간 바깥으로 이렇게 엑소파이팅하는 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CT에서도 리버의 외축으로 메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낙타봉에 이렇게처럼 생겼다 그래서 낙타봉 징후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은 애쉬 환자에서 메스 사이즈에 따른 간세포암 진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표를 보시면 애쉬 환자에서 메스가 있을 때 사이즈 크기가에 따라서 HCC 프로바빌리티랑 플랜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HCC의 프로바빌리티는 애쉬 환자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1cm보다 작을 때는 초음파로 3개월 후에 재검하는 것을 보통은 권유를 하고 1cm보다 크다. LC 환자에서 1cm보다 큰 메스가 보인다면 CT나 MRI 등을 추가로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랜은 일반적인 공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1cm보다 작은 메스가 LC 환자에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 말고 CT나 MRI를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괴 형태는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경계와 윤곽이 불분명확한 경우가 많고 종괴 자체가 커지면 주위로 세틀레이트 리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 에코는 전반적으로 다양한데 대부분은 저에코입니다. 후방 에코는 대개 없고 임상 정보에서는 우리 콜란지오 카시노마를 특정 지을 만한 임상 정보는 넌스페시픽합니다. 콜란지오 카시노마에서는 중요한 것은 간 내 담도를 확인하는 것인데 간 내 담도 확장 소견과 담관 주행이 갑자기 좀 끊긴 소견을 보일 수가 있어서
담관을 잘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A를 먼저 보겠습니다. 간 중심부에 마진이 좀 불분명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메스 자체는 전반적으로 아이소에코익하고 메스 좌우로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CT랑 ERCP에서도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보이고 있고, 요거를 모식도로 간단하게 그리면 종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종양 압박에 의한 주변 간내 담관 확장 소견이 보이는 소견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역시 간 중심부에 이렇게 경계가 좀 일부 불분명한 메스가 보이고 있고, 간 내에서는 혼합 에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레프트 롭의 2차 담관 분지에서 간내 담관 확장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CT를 봤을 때 CT에서도 역시 메스가 보이고, 또 보시면 이렇게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딜라테이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의 종괴 형태는 원형에서 결정형의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 대개는 메타스타틱이기 때문에 다발성 종괴 형태로 보입니다. 이 다발성 종괴는 보통 크기가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크기 자체가 각각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종괴 같은 경우는 대개는 원형 형태를 띠게 되는데, 큰 종괴 같은 경우에는 이레귤러 로블레이티드 마진을 보이는 불균일한 군엽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에코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보시면 고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베스큘라 타입이라고 해서 대장암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서 고에코 형태로 잘 보일 수가 있다고 하고, 저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포 바스큘라 타입에 의한 것으로서 폐암이나 유방암, 위암, 췌장암 같은 것에서 이제 하이포 바스큘라한 타입의 저에코 형태로 좀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cm 미만의 이제 종괴에서는 불스 아이라고 하는 황소눈 징후와 이제 하이포 에코익한 할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cm 이하의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에서는 불스 아이, 황소 눈처럼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하고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할로 사인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cm가 이상이 되면 로뷸레이션이나 클러스터 사인, 어코스틱 섀도우가 보일 수 있는데, 이 모식도처럼 3cm가 넘어가면 이제 로뷸레이션처럼 컨투어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클러스터 형태로 다발성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아래쪽으로 어코스틱 섀도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HCC와 전이성 간암에서 할로는 이 모식도처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HCC의 할로 같은 경우는 주변 보시면 두께는 얇은데 선명하고, 이제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의 할로 같은 경우는 두께 자체는 두꺼우나 선명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 같은 경우에 임상 정보에서는 전이성 간암을 잘 일으키는 암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담낭암, 췌장암 등이 전이성 간암을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HCC와 다르게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 같은 경우는 LC라든지 토탈 베인 튜머 스럼보시스가 드뭅니다. 다음은 이제 건진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멀티플 리버 메스를 확인한 환자입니다. 세그먼트 우리가 여기 6에 보시면 멀티플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2cm에서 4cm 정도로 다양하고, 내부는 이제 하이퍼 에코익하면서도 또 아이소 에코익한 것들도 좀 보이고 있고, 주변에 페리페랄 할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CT를 찍었습니다. CT를 확인했고, 역시 CT에서도 다양한 크기의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멀티플 리버 메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 감별위에서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대장내시경을 했고 대장내시경에서 관강의 3분의 1 정도를 인서큘레이션하는 얼서로 홈게이팅한 메스가 렉토 시그모이드 정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환자는 콜론 캔서 위드 리버 메타스타시스 소견이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이제 전신세약감과 복부 불편감이 있어서 초음파를 했고 초음파에서 멀티플 리버 메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음파에서 보이는 내부에서는 이제 하이퍼 에코익하고 페리페랄 할로가 보이는 멀티플한 요 메스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멀티노듈러 HCC 또는 리버 메타스타시스 가능성이 있는 소견이었고 오른쪽 초음파에서 보니까 포타 헤파티스의 일라지드 림프 노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MRI를 촬영했고 헤파토 빌리어리 페이지에서 간 내에 멀티플한 메스가 보이고 있었고 일부 센트랄 쪽에는 일부 메스에서 센트랄 네크로시스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리버 메타스타시스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검사를 했고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라이트 로어러 필드의 메디알 포션에서 벌징하는 소프트 티슈 컨투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랩을 했더니 랩에서 소듐이 110 정도로 확인되는 하이퍼나트레미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최종적으로 리버 캔서 위드 리버 메타스타시스 소견이었고 스몰셀 렁 캔서에 의한 SI-ADH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로 말씀드리고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CC와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보시면 HCC 같은 경우에서는 크기에 따라 내부 에코가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HCC와 이제 전이성 간암,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에서 가장자리 저에코틴 페리페랄 할로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CC는 페리페랄 할로가 얇고 선명한 반면에 메타스타틱 리버 캔서는 페리페랄 할로 자체는 두껍지만 선명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CC에서 보시면 간 경변증 LC나 튜머 스롬보시스가 많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HCC와 콜란지오 셀룰라 칼시노마인 CCC, 그러니까 콜란지오 칼시노마에 대한 비교입니다. HCC는 역시 LC라든지 문맥 혈전증이 흔하고 CCC에서는 담도 확장 소견이 더 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하고 발표 종료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환자에서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 특히 HBV, HCV, LC가 있는 환자에서 초음파에서 메스가 보인다면 악성 종괴 가능성이 높으므로 워크업을 고려합니다. HCC는 크기에 따라서 내부 에코제네시티가 다양할 수 있고 우리가 페리페랄 할로라든지 모자이크 사인 패턴처럼 특징적인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콜란지오 칼시노마는 경계가 좀 불분명한 메스의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바일덕트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바일덕트 딜라테이션과 커팅 소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 초음파에서 멀티플 리버 메스가 보인다면 전이성 종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오리진을 찾기 위한 워크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레퍼런스는 이것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명현 선생님 강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좀 받고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다른 분. 그러면 제가 먼저 코멘트하고 다른 분의 또 디스커션을 듣겠습니다. 우리 금명현 선생님 강의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일 첫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나인 매스 했는데 여기에 포칼 패스베어링은 사실은 매스 리전이 아니죠. 일종의 슈도 매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버의 매스라고 하려면 반드시 한 스캔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서브코스탈, 인터코스탈, 그렇게 두 방향에서 매스야만이 진짜 매스거든요. 한 방향의 매스는 매스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십시오. 자, 천천히 넘어가십시오. 자, 여기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십시오. 자, 요거는 조금 글자가 틀렸죠. M자가 들어갔습니다. 헤파토셀룰라 칼슘인데 M이 들어갔습니다. 다. 그러고 이 행태는 HCC의 노듈라 타입의 소견이죠. 노듈라 타입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노듈라 타입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은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여기는 잘 하셨습니다. 노듈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즈 타입. 근데 인필트레이터 타입 하면 보통 우리가 매시브하고 디퓨즈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인필트레이트 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퓨즈에다가 인필트레이트 요건 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인필트레이트 하면 매시브하고 디퓨즈 합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몰 HCC는 요 세 개 형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괴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하다는 게 아니고 덩어리 괴짜 그죠. 요거는 노듈라 타입가 점점 커져 가지고 매시브 타입 되는 게 아니고 HCC가 생겨서 거기 포탈 베인을 타고 들어가 포탈 베인을 타고 주위 조직을 파먹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안에 에코가 노듈라 타입은 저에코인 결절이 많은데 이 매시브 타입은 암세포가 포탈 베인을 따라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니까 이 결절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캡슐이 없죠. 예, 그래서 조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스몰 HCC는 2cm 미만인데 요새는 이제 분류를 합니다. 스몰 어리 HCC는 스몰 2cm 미만이면서 경계가 불명료한 걸 어리 HCC, 2cm 미만이면서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는 것은 프로그레스 H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고전 슬라이드 빠졌는 것 같은데요. 뒤로 백 해보십시오. 그렇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계속 가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요거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라테랄 섀도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절이 있으면 결절이 마진이 스무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캡슐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 스무스하죠. 결절의 마진이 스무스할 때 초음파가 요 결절을 마진을 통과할 때 요걸 통과할 때요. 통과할 때 이 HCC는 결절이 세포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주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이 초음파 빔이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초음파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는 초음파가 안으로 굴절합니다. 그렇게 캡슐에서 섀도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초음파 빔이 이 결절의 마진을 통과할 때 굴절에 의해서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 아까 선생님이 캡슐에 하면 이건 잘못 설명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낙토성 징후가 아닙니다. 요거는 흠프고, 요거는 우리가 콜란지오시에 같은 거 있을 때, 콜란지오시에는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캔서가 커지면 이 파이브로시스 리트랙션을 해가 암이 이렇게 암세포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걸 리트랙션인데, 이거는 콜란지오시에나 메타세 캔서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낙타복 징후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낙타복 징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자, 요거는 이제 콜란지오시에를 이야기하셨는데, 콜란지오시에는 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콜란지오 타입은 그 타입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죠. 그렇게 주위로 이제 침륜하는 그 메스를 형태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일 닥트를 따라가 가는 인필트레이팅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일 닥트 안으로 이제 그로잉하는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콜란지오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주위를 침륜하는 그런 타입이죠. 타입이죠. 그러니까 메스포밍 타입이죠. 콜란지오시 타입 중에 메스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콜란지오시도 이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 한 30%밖에 안 보이죠. 그것은 이제 콜란지오시에도 이 발생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콜란지오시에가 어떤 형태를 나타나느냐가 결정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여기 우리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콜란지오시에는 타입이 세 가지 타입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이거는 콜란지오시에서 소위 말하자면 바일 닥트에서 주위 조직으로 침륜해가 메스를 형성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요거는 어디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 중에서 무슨 타입이냐면 하일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의 요 사인 요거는 이제 우리 하일라 타입이죠. 그러니까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콜란지오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란지오시에도 생기는 부위에 따라 페리페랄 간의 페리페랄에 생기는 콜란지오시, 그 다음에 하일룸에 생기는 콜란지오시, 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에 생기는 콜란지오시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인트라헤파틱 하일라 콜란지오시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메타스테이식 캔서에 대해서 설명 아주 잘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이게 잘못돼 이래 놓으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고에코가 하이퍼바스큘러 타입, 고에코 이꼴 하이퍼바스큘러 타입이 아닙니다. 고에코로 나타나는 것은 이 리날 셀시에는 세포가 하이퍼바스큘러이죠.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하이퍼바스큘러, 이거는 하이퍼바스큘러 타입으로 고에코가 나옵니다. 대장암은 하이퍼바스큘러 아니고
대장하면 뮤신이나 이런 걸 많이 분비하죠. 뮤신에 의해서 고에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에코로 나타나는 거 하이퍼바스큘러 아닙니다. 고에코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이퍼바스큘러 타입도 있고 뮤신을 분비하는 또 종양도 고에코로 나오고 고에코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에코 타입은 하이퍼바스큘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에코 타입에도 우리가 세포가 굉장히 밀집이 돼 가지고 세포가 밀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 가지고 저에코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 왜 고에코 저에코가 되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HCC하고 메타스틱 캔서의 헬로를 설명을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HCC의 노듈라 타입의 헬로가 생기는데, 이거는 종양이 슬로우 그로잉 하면서 퍼지니까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가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기거나 또는 캡슐을 만들어지죠. 이 캡슐이 이제 얇은 캡슐이 이게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메타스틱 캔서의 메커니즘은 주로 런 캔서, 브레스트 캔서 같은데, 처음에는 여기에 저에코 결절이 있다. 여기 래피드 그로잉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래피드 그로잉은 페리페랄 부분은 암세포가 밀집이 돼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요. 저에코고, 안쪽은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에코 됩니다. 심해지면 여기에 안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틀립니다. 그렇게 대체로 이제 HCC는 얇은 헬로고 메타스틱 캔서는 두꺼운 헬로입니다. 근데 두껍다 얇다 사실 구별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HCC에서 헬로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 3cm 정도, 2cm는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HCC. 메타스틱 캔서는 1cm만 돼도 헬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절이 2cm 미만에서 헬로가 나오면 이거는 HCC보다는 메타스틱 캔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자, 요건 예. 다음 슬라이드. 자, 요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리버에서 진단이 콜란지오시에입니다. 콜란지오시에는 파리페랄 바일 닥터가 옵스트럭션인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콜란지오시에도 이 타입에 따라 여러 가지 영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단이 어려운 게 콜란지오시에입니다.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세포가 적은 것들은 콜란지오시에,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 고에코지만 세포 성분이 많은 페리페럴 콜란지오는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도 메스 타입도 우리가 영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콜란지오시, 페리페럴 콜란지오시도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아주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 열심히 하시고 강의도 잘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 가지고 설명했다간 당장 객석에서 항의 내지 비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대폭 좀 수정해야 됩니다. 요 슬라이드 가지고는 절대로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너무 세게 내가 비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영 선생님 좀 코멘트 해주십시오. 이민영 선생님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이민영 선생님, 이민 원장님 중간에 나가셨구나.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좀 코멘트 해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했네요. 혹시 황원창 원장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황유선 선생님은 전공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황광창 선생님. 오늘 김일봉 원장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코멘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금민규 선생님 강의 아주 잘하시죠. 예. 그러면 성준민 선생님 코멘트 해주십시오. 검민관 선생님한테 발표 준비할 시간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조금 성공한데 그래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코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강의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일봉 원장님 또 더 말씀하실 거예요? 금명현 선생님, 금명현 선생님. 혹시 더 없으시면 여기서 더 맞춰도 될까요? 예, 네, 너무 제가 금명현 선생님은 너무 많이 혹독하게 했습니다. 칭찬만 했으면 좋은데 예, 틀리는 게 좀 많아가. 선생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금명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예.